안녕하세요. 쿠키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여성들은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누구나 엄마 아빠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난임과 유산 그리고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난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의사 신재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신재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까지 심각해지고 있는데 불임과 난임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불임과 난임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예, 정상적인 부부의 경우 90% 정도가 임신을 시작한 지 1년 안에 임신에 성공을 한다고 보는데요. 불임의 의학적인 정의는 1년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향후 임신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요인을 개선하게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불임은 임신 불가능이 아니라 현재 임신이 잘 안 되는, 즉 임신이 지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란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요즘은 난임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과 난임이 다른 글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말, 같은 의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가입 연령 부부 가운데 약 12%가 난임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난임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분명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는 일단 결혼 연령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입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다만 남성은 나이에 비례해서 가입력 저하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이의 영향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받습니다. 20에서 25세 정도에서 가장 높은 가입력을 가졌던 여성분들은 서서히 가입력이 떨어지다가 30대 후에는 좀 더 빠르게, 네. 35세가 지나면 아주 빠르게 감소하여서 43세가 되면은 거의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25세 결혼하는 여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학교 그렇죠. 졸업하고 네네. 처음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최근에 결혼 연령은 30세 정도까지 늦어지고 있고요.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 지들수록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도 자연스럽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나이가 이 난임에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긴 한데 과거에는 이 난임이 무조건 여성의 잘못으로 봤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참 다행스럽게도 요즘엔 부부 모두의 문제로 보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아직까지도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여성 불임을 더 위주로 생각하고 네. 그렇기에 남편보다는 여성이 먼저 병원을 찾고 네네. 먼저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불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남편 측의 원인과 아내 측 원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난임 요인은 검사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에 비해 남성 불임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남성 불임이요. 맞습니다. 남성 불임을 먼저 검사하시고 나셔서요. 네. 이런 남성 불임의 요인을 제외하시고 난 후에 네. 여성 불임을 검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이 난임은 여성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여성 난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게 자궁 모형이 되는데요. 네. 먼저 정상 임신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성의 성숙한 난소는 규칙적인 주기로 배란을 하게 됩니다. 배란일에 맞춰서 정자는 나팔관에 도달을 하여야 하며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배아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나팔관을 천천히 타고 내려가다가 자궁 내막에 여기에 착상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임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난자의 배란, 정자의 사정, 나팔관의 확보, 수정란의 건강한 분화, 성숙한 자궁 내막의 안전한 착상들이 전부 성공적인 임신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요인 중 어느 하나에 확실한 장애가 발생하면은 불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다방면에 영향을 주어서 가임력을 저하시켜서 불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한번 그 요소를 구체적으로 조금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게 배란 장애가 있는데요. 배란 장애로 인한 불임은 여성 불임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리불순이 있고 생리통이 심하며 생리를 거르는 일이 자주 있는 경우 배란 장애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하지만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에도 배란 장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난소 기능의 저하가 보이는데요. 난소 기능의 저하는 전술했듯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나이에 비해서 난소의 나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난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자연 임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위해서 배란 유도를 했을 때도 난소가 그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크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공률이 떨어지고요. 네. 세 번째로 착상의 문제들이가 좀 보이는데요. 자궁성근증이나 또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 주위의 폴립들이 자궁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병변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 병변 부위에 수정란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수정이 성공하더라도 유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난관의 폐색이나 쌍각자궁과 같이 자궁의 기형들도 불임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되게 많이 흔한데요.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원인 불명의 불임이 있습니다. 전체 불임의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원인 불명의 불임이 많은 까닭은 결정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조금씩 결합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시장이 허하거나 축인백이 훼손되었다고 진단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배란,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난자, 불규칙한 자궁 내막 등 이 여러 요인들이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하나만을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전체로 바라보는 한의학적 진단이 이럴 경우에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수의 원인 불명 불임은 고령 임신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임신을 시도하는 그 나이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도 임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이다, 불임이다 하진 않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보다 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보통 30세 이하의 젊은 부부라 할지라도 피임 없이 1년간 성실히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 특히 부부의 나이, 그 중에서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면은 네. 임신 시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네.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어, 또한 평소에 생리불순이 있다든지 1년에 8회 이하로 생리를 하시는 분, 우리가 희발열경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나 생리통이 너무 극심해서 뭐 허리나 또 울렁울렁 구토감 또는 네네. 두통이 너무 심하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불임은 모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네.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 불임의 원인을 찾아다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게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조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네. 조경은 그 생리를 고르게 한다. 원 의미가 그건데요. 네네. 뭐 생리의 기간을 단순히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생리통, 생리의 양상, 생리의 질 이런을 골고루 조정한다.
균등하게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네. 배란 장애와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혈을 보강해서 난소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현대인들에게 많은 고령 임신으로 인한 난임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거에 초점이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뭐 자궁이 차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방치료는 난소와 자궁주류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한약 치료를 통해서 난소와 자궁주의 혈관을 조금 더 넓혀주고요. 일반적인 어혈약으로 좀 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켰을 경우에 임신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양방에서는 불임 진단을 받으면 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여성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도움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그 자체가 여성의 몸에 조금은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달에 하나만 나오는 난소에다가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아, 탁 때리게 되면은 한 번에 4개에서 5개 정도 또는 많게는 10개에서 15개, 20개까지도 뽑아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를 매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난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적인 난소에 무리한 채찍질을 가하게 될 경우 네네. 급격한 난소 기능의 저하가 종종 보입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1년에 6에서 7차례 정도 연속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신 경우에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관 시술이 한 번의 성공률이 낮고 누적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난소의 기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네.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시술 전에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 치료로 난소와 자궁을 어느 정도 보호해줬을 경우에 네. 같은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말하는 시험관 시술은 25%에서 35%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한방적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엔 35%에서 45% 정도까지 10% 정도의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를 보아서는요,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한의학적 이론이나 최근에 실험 논문들, 임상 논문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한방 치료가 난소 기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배란의 기능도 향상하고요. 배 발생률 증가하고 착상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서 인공적인 여러 생식 보조술을 보조하여 좀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장점을 적절히 취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부부 모두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참 절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원인 불명의 불임이 전체 불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되기도 하는데요. 원인 불명의 불임이 많은 까닭은 꼭 하나의 이유가 결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란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요. 난소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 자궁 내막도 조금 얇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신양이 허하거나 축인맥이 훼손되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약한 난자 또는 난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오는 난자, 또 얇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자궁 내막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질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 전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치료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늘고 있는 게 그 둘째 불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는 잘 임신을 했는데 둘째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둘째 불임을 겪었는데 신기하게 그 회사 부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둘째 불임을 겪었대요. 근데 네.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예, 한의원에서 의외로 그 1차성 불임이라고 부르는 아기가 안 생겨라고 찾아오신 분도 많지만 네, 의외로 이 둘째 불임, 의학적으로는 2차성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요. 여성들의 사회생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 늦춰져 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첫 아이도 늦게 출산하고
받고요. 육아가 또 좀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그렇죠. 많이 받습니다. 그럼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네. 너무 몸도 힘들고 또 부부관계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2, 3년이 지나갔어요. 네. 아기는 더 필요한 것 같고 이제 한번 가져볼까 했는데 이미 몸은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아, 아까 말한 초산이 32세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요. 네. 아치하고 넘어가면 35세가 되겠죠. 그렇죠. 이 35세가 되면 가임력의 저하가 월등하게 발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육아가 처녀 때 즐겁게 하면서 했던 부부 관계보다는 네. 아기가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네.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러다 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째 불임 또는 2차성 불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건강을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아까 말한 지나친 회사 생활에서 많이 힘들다 그러셨는데요. 네네.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 또는 그 너무 늦은 시간에 수면 또 아이도 돌보고 요즘 직장인이 슈퍼맘이라고 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슈퍼맘의 이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가임력, 가뜩이나 난소 기능도 안 좋은데 몸의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좀 더 힘들게 합니다. 역시 치료로는 몸을 편히 안정화시키고요. 난소 기능을 좀 더 젊게 만들어주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의외로 좋은 성과를 많이 거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건강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처럼 둘째 불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거를 예방하면 좋을지 방법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2차성 불임이라고 불리는 둘째 불임은요. 가임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둘째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몇 가지 생활 수칙,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네. 터울을 줄여야 되겠죠. 2년 이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출산 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 한 보통 12kg 정도가 찐 다음에요. 10kg 네. 정도가 감소하는데 이 정도만 감소하면 좋은데 20kg가 찐 다음에 10kg 정도만 빠지면은 10kg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네. 몸 관리를 못 하신다든지 비만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좀 더 많이 힘듭니다. 이런 출산 후와 그 출산 후의 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외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임력이 감소됐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되게 중요한 질환은 생리 주기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생리 네. 주기가 점점 늦춰진다든지 음. 생리의 양이 또 많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행위를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궁 내막이 너무 얇음으로 인해서 수정과 착상에 방해되는데요. 둘째 불임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잘 관리하셔서 둘째 불임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만 여성의 관계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살이 찐 여성이 임신이 잘 안 되면 살부터 빼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가요? 예, 살부터 빼는 게 옳은 건 맞는데요. 그래요. 지나치게 빨리가 음.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너무 심한 과체중이라든지 너무 심한 저체중 모두 생리와 임신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비만 여성 그룹이 정상 체중 여성 그룹보다 임신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일부 다당성 난소증과 같이 배란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여성은 체중 감량이 배란 기능을 촉진시키는 건 맞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다이어트가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단 갑작스런 체중 감량을 통해서 영양 균형을 불규칙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생리불순이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장기간의 무월경이 발생되는 경우는요. 네. 인간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몸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죠. 네네. 영양 공급이 지나치게 주어질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그 생성 비율도 줄입니다. 주인님 위급한 상황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네. 그 6개월에 걸쳐서 5에서 10% 정도의 가벼운 체중 감량, 네. 운동과 먹을 거 드시면서요. 네네.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먹을 걸 드시면서요.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과체중도 나쁘고 저체중도 나쁩니다. 그렇지만 체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굶는다든지 너무 빠른 속도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요. 임신을 앞두고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면 가급적 전문의의 진료 이후에 어느 정도 체중이 조절이 필요할지를 의학적으로 잘 판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는 일반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는 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몸이 잘 갖춰져 있다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자연 임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임신을 하려면 여자는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자는 정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요. 네. 예부터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의 건강한 임신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주와 금연이 되겠죠. 거기다 커피, 콜라, 카페인 등 이런 섭취는 좀 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영양 잡히고 균형적인 식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네. 난임 가이드에 보이는 가이드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백질 자체는 좋습니다. 물론 네. 동물성 단백질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옳지 않고요. 네. 식물성 단백질이나 적절한 양의 유제품을 통해서 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섭취도 권유드릴 말인데요. 다만 고농도의 비타민 A는 태아 기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신 중엔 섭취를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야채와 과일만 드시더라도 특별하게 비타민을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식물 보충제 및 식물유래 보충제를 투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뭐 철분 보충제라든지 엽산 이런 것 또한 전부 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난임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하실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30세 이전의 젊은 부부라든지 또는 35세 이상의 좀 더 나이 많은 부부가 계시겠지만 네. 나는 될 거야, 뭐 저절로 되겠지라고 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검사를 미루거나 지체하지를 말길 바랍니다. 1년이 넘었으면은 의학적으로는 불임 또는 난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내원하셔서 본인들의 상태에 맞는 검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나 처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적절한 검진 후에 알맞은 치료법을 찾으셔서 꼭 임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신재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